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뜨거운 환영을 해주시네요. 오늘 우리 MBC TV 특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제 강연 주제는 지금 꿈과 성공을 만나다 성공 마인드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공 많이 꿈꾸시나요? 네. 열망하시나요? 네. 같이 오늘 한번 성공 탐방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저도 소개도 좀 드리고요. 저는 그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란 개인 브랜드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랜드 코치로 활동하면서 패션이나 푸드, 또 SNS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미국 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27년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35년 되겠죠, 그죠? 예, 35년 동안 브랜드 마케팅 일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트렌드 몬스터란 새로운 별명도 생겼어요. 아, 트렌드를 찾아가자.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에서나 개인에게. 그 다음에 이제 저를 하는 분야가 이제 커피 바리스타로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커피 회사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디저트라든가, 주로 이제 이거는 미국 가서 공부했고요. 이제 디저트는 저기 프랑스 가서 배우고, 다양하게 초콜릿도 프랑스 가서 공부하고, 다양하게 지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맥주 쪽은, 수제 맥주는 이제 유럽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자는 여러분 어디가 유명하죠? 이탈리아, 예, 나폴리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지만, 치즈는 프랑스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임실 치즈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그, 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트렌드라든가, 패션, 예, 그 다음 또 이제 여행, 예, 여행도 많은 그, 우리 정부 기관에 자문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봉사하는 수준입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났는데, 우리 성공 마인드, 꿈과 성공을 만나러 가기 전에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리 답은 안 알려 드렸는데 한번 재밌게. 자, 바람개비 여러분 아시죠? 네. 돌리시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 불 때는 쉽잖아요. 네. 바람 불지 않을 때 여러분 바람개비 어떻게 돌리시겠어요? 예. 입으로 부시고, 뛰어가시고, 예, 막대로.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시험 칠 때는 딱 하나만 적어야 돼. 선풍기를 돌린다든가. 대한민국은 교육 때문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못 살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어느 정도 세계 10위의 무역국가로 성장하는 교육이었어요. 근데 교육이 오늘날 문제로 다가옵니다. 부메랑으로 우리한테. 왜? 정답식, 시험 위주의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나 우리 사회가 정답 위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 하나 답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답 깨버려라. 해답을 찾아라. 정답은 하나뿐이지만 해답은 여러 개일 수 있다.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주면요, 문제는 안 들여다봅니다. 한 20초밖에. 해답 찾는데, 정답 찾는데 한 몇 시간을 보냅니다. 이 잘못된 문화입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훨씬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도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정답을 찾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을 못 합니다. 두렵잖아요. 틀릴까 봐서.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고맙게도 제가 퀴즈를 미리 안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답을 주셨어요. 다 맞으신 겁니다. 다양하게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출발을 해야 그것이 성공의 시작점으로 가는 거다. 먼저 가는 방법은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우리 지정환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볼 때 그분이 한국 벤처 1호세요. 왜냐하면 임실이라는 그 시골에서 국민소득 60, 70불 시대에 치즈 만드는 것도 모르시고 치즈를 만드시러 도전하신 겁니다. 일단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치즈를 배우러 다니십니다. 전 세계로. 안 가르쳐주죠. 노하우니까. 몇 년 만에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C호텔에 한 300kg 정도를 납품하시게 돼요. 그게 우리나라 치즈의 발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1인당 2.1kg 치즈를 가장 많이 먹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정환 신부님은 벨기에 분이세요. 20살 때 한국으로 오셨어요.
신부님이시니까. 예. 근데 종교를 갖고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자산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성공하신 거죠. 진정한 성공의 이유는 성공 마인드가 있었던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하고는 달랐던 거죠. 그분이 농림부 차관을 찾아가세요. 취재 좀 도와달라. 농림부 차관이 뭐라 그러시냐. 이분은 시험을 잘 쳐서 차관이 되신 분, 전형적으로. 우리나라를 끄는 분들은 대개가 시험을 잘 치신 분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근데 이런 거 왜 하냐. 국민소득 70불 나라에 무슨 치즈를 먹느냐. 신부님 그거 때려치우시고 종교활동에 전념하시라고. 신부님 무지 실망하세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차관이 틀렸고 신부님이 맞으시죠. 100%. 근데 우리나라 사람 치즈도 특이하게 먹습니다. 어떻게 먹죠? 한국인은 치즈를? 비빔밥에 비벼 먹고 갈비에 갈아 먹고 김밥에 말아 먹는 세계 유일한 형태의 치즈 먹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이렇게 대단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먹는 방식이 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비결은 이면에는 신부님이 가지신 성공 마인드, 석세스 마인드의 그 비결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지금 꿈과 성공을 만나다 책을 쓰고 강연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받고 이 자료를 넣은 겁니다. 이건 또 거꾸로. 성공이란 한마디로 뭐냐? 생각해 봤어요. 멋있고 화려한 수식어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해냈어. 지정환 신부님처럼 해냈어. 근데 신부님이 치즈를 처음에 잘 만드셨나요? 엉망이었겠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해냈는데 갈로이고 잘 해냈어. 멋있게 해냈어. 이 말이 빠진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면은 잘 해내야 돼. 멋있고 화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답 찾는 문화입니다. 못하는 거야, 아무도. 그리고 성공은 특수한 몇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책상에 꼭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박아놓는 것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드릴게요. 성공이란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만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공은 한마디로 해냈어.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냈어. 해냈어. 예, 자신 생기시죠? 네. 예, 해내. 어떤 걸 과연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단수가 아닌 겁니다. 해내는 일은 여러 가지잖아요. 네. 오늘 오신 분들도 오늘 하루에 또 여기 끝나시고 돌아가시면 또 하실 일이 많으시죠? 네. 뭐 하실 거예요? 예. 그냥 밥을 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만드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해냈어. 예. 세계적인 요리사는 아니세요, 분명히. 하지만 해내신 겁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죠.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수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난 10번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차를 갖고 왔는데 여기는 교통이 불편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주로 타고 다니는데 어떨 때는 막 급해요. 시간이 지금 강의하러 가야 되고 막 급한데 기업에 자문 미팅하러 가야 되고 급한데 지하철 문이 닫히기 직전에 제가 탔어요. 이게 뭡니까? 성공입니다. 해냈어. 난 해냈어. 난 탔어. 네, 이거 성공이잖아요. 네.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이 순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난 못했어. 큰일 났어. 미팅 시간 늦어져. 예, 방송 시간 늦어져. 고민하잖아요. 그 기다리는 3분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성공을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 행복이라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행복을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성공을 많이 만들고 느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까 제가 바람개비 돌리는 거 여러 개 해답을 줬잖아요. 복수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이라는 걸 파고 들어가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작은 성공도 있고 큰 성공도 있어요. 근데 우리 흔히 말하는 큰 성공, 이룬 것, 대단히 이룬 것들을 파헤쳐 보면요. 이런 현실이 존재합니다. 왼쪽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오른쪽은 보면 뭐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남이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죠. 경주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고 이루어내는 겁니다. 작은 성공에서 큰 성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적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한국의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폭탄주 문화입니다. 폭탄주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많이 기여했습니다. 왜? 바쁜데 언제 술 취할 때까지 기다리나요? 빨리 마시고 취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이제.
하지만 이것이 지금 부메랑으로 다가옵니다. 과정이 중요해진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과정이란 것이 엄청나게 실상은 어려운 겁니다. 단순하지 않다. 왜?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그냥 추려서 언론이나 방송이나 간단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면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많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성공을 오해할까? 성공하면 되게 이럽니다. 뭐 직장 생활에서 1억 모으기. 내가 뭐 100만 전 이게 필요합니다. 미국식 문화였죠. 한국도 미국식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전파된 겁니다. 돈도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필요 없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살아가는데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목표 지향적이었어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고 내가 어느 직위에 올라가고 전부 이런 것들이 내 꿈이었습니다. 비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 입학했다고 현수막 붙여주는 나라. XS 고시에 붙었다고 현수막이 길거리에 내붙이는 도시. 이건 황폐한 도시입니다. 왜? 목표 지향적이에요. 과연 그분이 행복하냐? 추적해보면 생각보다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좀 가능했어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분을 추적해보니까 의외로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해졌다. 많은 분들이. 서로 고소하게 되고. 예, 여러 가지가. 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 목적은 뭐냐? 목적은 꿈과 비전이 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성공을 꿈꾸는 데는요. 목적과 꿈과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굉장히 계량적이고 목적은 꿈과 비전과 철학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황폐해지느냐? 목적이 없는 사회로. 조선시대는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자, 성공을 꿈꾸는 성공 마인드 첫 번째 뭡니까? 비커밍에서 무엇이 되다에서 무엇을 느끼다로. 제가 요번에 태국으로 아이디어 탐방을 다녀오면서 이런 말을 갖고 갔습니다. 행복은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다. 왜 행복이 어렵냐? 목표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 전부 숫자잖아요. 생각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자신이. 그 어느 선상에 올라가죠. 드디어 엄청난 혼돈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그 상태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은 꿈과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영어를 기능적으로 배우면 토익 900점, 이는 목표입니다. 내가 영어를 배워서 여행을 하고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말 다른 방향으로 내가 세상을 꿈꾸겠다. 이는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로 배운 영어가 쓸모가 없는 경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시험이 끝나버리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마인드 첫 번째가 뭡니까? 비커밍을 떨치고 비잉으로 나가보자. 현재 내가 느낀다. 이게 비잉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느냐? 조지프 스쿨링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거의 뭐 아시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가면 이 사람 영웅입니다. 싱가포르의 조그만 도시 국가에서 온 국민의 영웅이죠. 왜? 이번에 리우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누구를 누르고? 펠퍼스를 누르고. 수영을 배우다가 펠퍼스가 그 2008년도인가에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싱가포르 와서 전지훈련 하러 왔어요. 가기 직전에. 그래서 만난 겁니다. 사진 찍고 여기 나오죠. 사진 찍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친구가 이번 2010년도 올림픽에서 자기가 꿈꾸는 롤모델 인생에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는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르게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수영이 행복한 겁니다. 예. 수영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조지 스쿨링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는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프리카, 그 다음 중동의 많은 나라가 내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안에서 모른다. 면허증 발급받으러 가면요. 2, 3분 만에 티 나와요. 1분 만에. 너무 빨라갖고 나는 더 기다리고 싶어. 충격받았어요. 이런 나라가 있을까? 저는 미국에 2번 살았거든요. 미국도 유럽보다는 빨라요. 유럽 가면 느리잖아요. 한 달 걸리는 거야. 우리나라는 1분 만에 해주는 나라. 근데 몰라. 의료비가 이렇게 싼 나라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죄송하지만은 저는 미국에 살아요. 의료비가 엄청 비싸. 한국은 천국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물론 부족한 면도 있지만 못 보는 거죠. 자, 아프리카에 있는 르완다 내전 지역에 있는 유스토스 우아예스가 어머니가 3살 때 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전쟁 고아입니다. 거리에서 동냥하면서 홈리스죠.
불황아로 살았는데 하루는 미국에서 온 자선단체원 클레어라는 여성이 지나가다가 많은 애들이 자기 동냥하러 오니까 멈춰! 이거 도망가잖아요. 뭐 받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야 거기 써봐 하니까 다 도망가는데 딱 여기 유스터스 와이어스만 딱 쓰는 겁니다. 물어봐요. 너 왜 안 가고 쓰느냐 하니까 I wanna go to school. 뭡니까 한국말로? 나 학교 가고 싶어요. 외칩니다. 그때 클레어란 젊은 여성의 머리를 딱 스칩니다. 야, 이 친구의 꿈이 있구나. 성공 마인드가 있구나. 이 친구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와줍니다. 이 친구는 불어 영어 배워서 결국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전면 장학생으로 들어옵니다. 3, 4년. 이제 아마 3, 4년 이제 됐을 겁니다. 예. 이 사람은 내가 가는 그런 어떤 생각하면 못 가죠. thinking. 내가 생각하면 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집이 없는 고아고 아무런 돈도 없고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느낌이죠. 현재 비잉입니다. 느낌. 느낌으로 이 친구는 항상 그걸 꿈꿨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클레어에게 학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 한마디가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습니다. 공건식 씨. 이분은 이제 그 집이 가난해서 가장 노릇을 하다가 동생들을 챙기고 하다가 학교도 잘 못 다니시고 중간에 중퇴하시고 이렇게 수박 농사 지으며 살다가 내가 생각이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필링이죠. 느낌이죠. 느낌에선 내가 멈출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야학하고 해서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고려인이 있죠. 우리 같은 핏줄이죠. 러시아에서 온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아예 카이스트도 청강하다가 러시아로 유학을 갑니다. 가서 어려운 그 물리기술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왜가 여기 한국수도 교수님이 이분이 나이는 많은 만학도인데 공건식 씨가 물리학에 상당한 조예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이런 거 못합니다. 느낌으로 그냥 꿈꾸는 겁니다. 성공 마인드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논리가 때에 따라 나를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나의 한계를 정하는 건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다 그어버려. 내가 이 나이에 뭐하라. 나는 그거밖에 안 돼. 평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김성진 씨. 이분은 참 재밌어요. 국내 최초로 무기왕, 무원조, 무동력, 산무로 전 세계를 일주합니다. 바다로. 혼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파도 치고 태풍 오는데. 그래서 당진의 외목항을 출발해서 210일 동안 42,000km를 운항합니다. 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저는 갈 때부터 그걸 기사를 봤어요. 블로그도 보고.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요트를 하고 이런 건 아니셨더라고. 논리로 따지면 절대 못합니다. 그냥 느낌으로 내가 그걸 갖고 있다. 왜? 이 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작은 성공을 이룬 거죠. 처음엔 동네만 돌아다녔겠죠. 당진에. 그러다가 전 세계 5대양을 항해하는 그런 항해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도전하는 게 인생이고 꿈이다. 그 다음 길이 없다면 내가 내고 가는 것이 길이라는 겁니다. 나오죠. 그죠? 바다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길이 안 닦였다. 길이 안 닦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길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남 탓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남 탓도 있겠죠. 세상이 살아가다 보면. 하지만 자신에게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공 마인드 가진 분들이 보면은 의외로 자신에게서 자신의 길을 많이 찾는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끼시죠? 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많이 느끼시나 봐요. 네, 박수 3개 치세요. 네, 3개 한번 쳐보세요. 박수를. 네. 박수를 힘나게 쳐야 됩니다. 네. 저는 박수 잘 치는 거 북한 가서 배웠어요. 평양에서. 평양 분들은 박수 참 잘 칩니다. 네. 그런 박수를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네. 자, 두 번째. 어떤 성공 마인드를 갖고 살아갈 거냐. 그래서 보면은 성공이란, 이게 윈스턴 처칠 형께서 얘기하신 거죠. 성공이란 열정을 놓지 않고, 열정을 줄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어제 제가 출판사가 또 계약을 했습니다. 커피책을 계약을 했는데, 제가 바리스타잖아요. 커피 감별사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한 40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책에. 출판사장한테 그림 좀 필요하면 얼굴이 일그러지세요. 이게 다 돈이잖아요.
일러스트레이터 주면 한 4,500만 원. 작가 돈보다 더 들어가요. 잘못하면. 예, 일러스트레이션이 좋은 거는. 그래서 제가 딱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그림은 참 못 그립니다. 중학교 때 그려보고 40몇 년 동안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70년대 그려보고 안 그려봤거든요. 70년도에. 제가 그리겠습니다. 표정이 밝아져요. 단 실망은 하지 마세요. 너무 못 그립니다. 왜?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did it. I do i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잘한다 소리 안 했습니다. 저?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은 꼭 잘, 멋지게, 훌륭하게, 남보다 뛰어나게 여기 십시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제 와서 오늘 아침까지 6점 그렸어요. 근데 제가 봐도 참 못 그렸는데 굿뉴스는 지난번보다 훨씬 잘 그렸다는 거. 신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스스로에게 칭찬했어요. 나도 조금 희망이 있구나. 그리면 된다. 그리면 된다. 이러다가 잘하면 또 뜰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또 MBC에서 불러주면 또 뜰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필링으로 생각으로 하면 저는 절대 그릴 수 없습니다. 이장우 너는 일러스트레이터도 아니고 그림 놓은 지가 45년 48년인데 무슨 그림을 그리냐? 중학교 때 그리고 아니야. 한 면의 저의 모습은 아닙니다. 필링, 느낌입니다. 그래 그려봐. 뭐 출판사에 돈 아깝다는데 내가 그리지 뭐. 근데 한 수 듣더요. 사장님께서. 맞습니다. 이 박사님. 작가가 그린 그림 되게 좋아합니다. 독자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서 오늘 밤에 또 그릴게요. 오늘 밤에 또 그릴게요. 예. 그래서 바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어제 그리면서도 실패했죠. 당장에. 하지만 실패는 단지 성공을 위한 99%의 길인 겁니다. 그 99%가 없다면 물이 끓듯이 100도에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버리죠.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해 하면서. 자, 우리 젊은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 도슨트. 예술가처럼 뭐 설명하는 분이에요. 시장을 한 400군데 다니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일자리 어렵잖아요. 본인이 세상을, 본인이 주인공입니다. 필링이죠. 생각으로만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준 씨는. 근데 하는 겁니다. 이걸 마치고 또 뭐 하느냐,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뭐를 하느냐, 우리 구로시장에 청춘 주유소를 만들었어요. 이게 휘발유 기름 파는 게 아니고요. 참기름 팝니다. 스스로를 참기름 소믈리에. 야, 전 세계 하나뿐이죠. 자, 이게 창의력이죠. 소믈리에는 많아요. 프랑스 가도 많고 한국도 많은데 참기름 소믈리에는 자기뿐이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사람이죠. 이준 소믈리에가 자기가 탁 이름 붙이고 자기 스스로 1호가 되는 거고 전통시장에서 뭔가를 이루고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의 흐름을 말입니다. 보시면은 시장이란 게 위에 천막 친다고 주차장 만든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시장은 이런 살아있는 스토리가 있을 때 가는 겁니다. 가보고 싶어졌어요. 구로시장에. 근데 구로시장에 천막 만들고 주차장 만들었다고 제가 찾아갑니까? 이게 우리가 시장을 근대화한다고 현대화한다고 돈만 날리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준 씨 같은 분이 소믈리에가 많이 나타나면은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이준 씨가 가까이 없지만 이분한테도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더 재밌는 분이에요. 참 특이한 분입니다. 우이용 회장이라고. 이분의 성공 마인드 어떤 마인드냐? 어릴 때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다쳐서 축구를 못하게 돼요. 되게 포기하잖아요. 생각으로 하면 이분은 다른 걸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분은 프리스타일이란 축구로 묘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뭐 월드컵 하는데 찾아가서 유럽에 뮌헨인가 찾아가서 가기 전에 영국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서 자기 길거리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받잖아. 우리 되게 막 축구 묘기 보여주고 그 다음 또 현장에 가서 일조하는 겁니다. 돈 벌면서. 그 다음 또 와서 또 미국에 가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직접 만났죠. 몇 번을. 완전히 이게 살아있는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스타일 세계 대회를 개최하고 이걸 자기가 꿈꾸는 거는요. 올림픽 종목으로 넣고 싶다. 만만치는 않겠죠. 돈이 들고. 하지만 이분의 저는 생각보다는 느낌. 야, 해야겠다. 행복한 거예요. 프리스타일 축구를 할 때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도 이분에게 사인 받아갑니다. 제가 축구 선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사인을 받아가는 덕분에 우이용 지금 회장이죠. 이제 이분이 실제로 자기가 만든 단체에 자기가 세계 1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성공 마인드들이
우리를 새로운, 이분 단숨에 된 거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연습, 공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프리스타일이라는 것의 묘기거든요, 일종의. 예, 축구와 묘기를 결합한 겁니다. 이룬 겁니다, 그 꿈을 갖다가. 예. 여러분, 자, 영화 좋아하세요? 네. 네. 저도 영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맷 데이먼 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벤 애플렉. 벤 애플렉이 인물이 좀 잘생겼죠. 둘이 고등학교 때가 친구로 이웃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친하다 보니까 우리 영화로 하자 했는데 잘생긴 사람이 먼저 떠요. 일단은 유리해요. 그 맷 데이먼이 뜨니까, 참, 벤 애플렉이 뜨니까 맷 데이먼은 잘 안 팔려. 예, 그래서 오디션도 떨어지고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실망합니다. 친구가 위로해요. 야, 괜찮다. 야, 그래서 친구가 고민해요. 벤 애플렉이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 너를 영화 배우가 되게 도와줄 수 있느냐 하다가 우리 이렇게 할 바에는 시나리오를 쓰자. 영화 대본을 쓴 겁니다. 써서 이제 갖고 가는데 오 괜찮다 하는데 조건이 맷 데이먼은 나오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맷 데이먼을 출연시키기 위해 썼는데 맷 데이먼은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 2년을. 근데 어느 한 감독이 나타나셨어요. 진짜 하자 하는데 이분도 좀 빠지면 안 되겠니? 근데 억지로 해서 그럼 안 한다. 넣어준 겁니다. 그 영화가 굿 윌 헌팅이에요. 옛날 영화죠. 그죠? 네. 그러면서 맷 데이먼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나온 유명한 영화들도 다 맷 데이먼이 더 유명한 배우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많이 생각이 듭니다. 실패하고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논리로만 따지면요. 멈춰야 돼. 때에 따라서는 느낌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도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공도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삶에서는 성공은 생각입니다. 내가 얼마 만들었고 얼마 뭐 돈 만들었고 뭐 회사 차렸고 했고 주식 상장에 이게이지만은 다르죠. 느낌의 세상에서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거꾸로 행복하지 못하고 느낌이 없으면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한국서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되기만 하면은 그게 가능했었어요. 지금 거의 국민소득 3반불 시대는요. 신입사원들이 사표 내는 거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느 XX 대기업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사원이 됐잖아요. 신입사원이. 영어로 becoming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된 겁니다. 무엇이 됐는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고롭고 피곤하고 술도 내 멋대로 못 마시고 퇴근도 멋대로 못하고 괴로움이죠. 느낌이 없는 거예요. 사표 내버립니다. 무려 27%. 3분의 1 수준입니다.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회사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예. 그럼 우리 기성사회와 회사가 받아들일 때 넌 틀렸어. 너 세상 배고픈 소리 하지 마.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 위험합니다. 왜? 세상이 변한 걸 모르시는 거예요. 회사에 있는 그 인사 담당자하고 기업에 있는 분들이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왜? 그분들은 비커밍만 되면 다 한 줄 아세요. 야, 우리 회사 두르기 얼마나 오는데 2000대 1인데 무슨 배부른 소리에. 이건 큰 착각입니다. 비커밍에서 비잉의 시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이제 찾아가겠습니다. 성공 마인드입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 꿈과 성공을 만나다. 여기서는 성공 마인드가 더 성공을 만들어가는 요인이다. 우리 성공은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과정이 무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탄주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빨리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술은 왜 마시죠? 네. 술은 사실은 풍류를 위해서 말이에요. 즐기려고. 그 순간이 행복한 겁니다. 굉장히 그 취해가는 과정이 또 대화도 하고. 근데 폭탄주 마시고 노래 부르고 끝내버리면 다 취해버리잖아요. 30분 만에. 왜? 빨리 가 자고 내일 일해야 되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그게 산업화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만드신 그 국회의원 출신에서 의장님한테 굉장히 클레임을 하고 싶어요. 그걸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잘 됐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술도 내 멋대로 못 마시는 문화가 생성된 겁니다. 일방적인 통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풍류를 모르는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에 대해서도 이 마인드,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 마음 자세가 털려버리면 다 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미우라 유이치로 상, 일본 분입니다. 연세가 만 80세에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죠. 시작은 스키 이렇게 하셨는데, 산악 스키를 하셨는데 70세에 산을 등정하셨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하셨는데 문제가 다른 사람이 또 더 고령인 사람이 해버리니까 기록이 깨지잖아요. 네. 이분은 뭐를 하면은 끝까지 하시나 봐요. 두 번째 도전합니다. 75세. 그래? 또 해. 80세. 엄청나신 겁니다. 엄청나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이 성공 마인드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요새 참 어렵습니다. 조건들이. 왜냐하면 예전 세대는, 저희 세대는, 오신 분들의 세대는 가난했지만 우리가 도전하고 이런 만들어가는 사회고, 지금 풍요하지만 어려운 사회입니다. 굉장히. 기회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포옹이란 예명을 가진 박다미 작가는 재밌습니다. 이런 생각을 멈추고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일상을 사파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어떤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그런 일러스트 플랫폼에 올렸는데 이것이 반응을 얻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생각하면요, 언제 올려서 언제 인기 끄느냐. 인기 끄는 것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올린 겁니다.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대 흐름이죠. 그런데 이것이 반응을 얻으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런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사이트에 이걸 올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돈이 목표액을 초과하는, 몇 배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한국서 엄청 유명해요. 최근에 책도 2권 썼어요. 그리고 우리 MBC의 아마 드라마, W 드라마인가 어디에 이분 책을 펼치는 주인공이 이런 장면이 나와서 얘기 들으니까 책이 더 잘 팔린다고. 제 책도 좀 해주면 좋은데, 그죠? 그런 식으로, 예, 완전히 뭐 스타가 된 참 좋은 겁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이게 뭐냐? 한국 청춘 남녀의 일상입니다. 요새 우리 연애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연애도 해야 기회를 생깁니다. 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연애 안 한다는 핑계 대시지 말고 박다미 작가처럼 연애도 좀 해야 이런 세계적인 스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예. 자, 여러분, 또 아프리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참 어려운 땅입니다. 물론 잘 사는 동료도 있지만 어려운 땅이 많습니다. 여기 아시메라시 제페로라고 젊은이가 꿈이 조종사였어요. 비행기 조종하는 거. 파일럿이었는데 시험을 쳤는데 키가 1cm가 작다는 이유로 탈락했어요. 여기는 아마 그런 규정이 있나 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규정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맛보게 되고, 하지만 성공 마인드를 더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래? 자격증을 내가 딸 수 없다면 내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직접 하늘을 날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나무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나사에 가서 항공 엔지니어로 근무하면 되지 않느냐. 성공 마인드입니다. 오히려 더 불을 태웁니다. 예, 열정을 태웁니다. 예. 열정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열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나무 비행기를 만들어서 시험을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거 하면 그 신이게요. 그대로 떠지도 못하고 쪼르륵. 자, 두 번째 또 집념을 불태웁니다. 내가 다시 하겠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항공학교에서 얘기를 듣고, 야, 제페루, 미스터 제페루, 그러지 말고 우리 학교로 와라. 암스테르담으로. 돈 다 대줄게. 장학금 대주고, 그 다음 뭐 따게 해줄게. 학비도 무료로 해주고, 뭐 생활비 다 대줄게. 본인이 거절했습니다. 내 성공 마인드는 내가 하는 거다, 한번. 이 척박한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아직 제가 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네. 이런 성공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멀리 한국 땅에서도 이 제페루가 꼭 성공해서 비행기를 한번 띄워서 그다음에는 날아가면 이제 파일럿이 되는 거죠.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끊임없이.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공의 어떤 성공의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세 가지를. 근데 우리가
제가 성공스쿨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자, 성공스쿨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만이 구체적으로 더 성공을 여러 번, 하루에도 몇 번, 인생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만들 수 있느냐. 성공은요, 재밌는 경험입니다. 해본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큰 거 한 방에 집착한 사람은 사고를 칩니다. 우리 요새 언론에 많이 보죠.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사고를 쳤잖아요. 이분들이 성공을 오해한 겁니다. 굉장히 오해하신 거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만약 그런 일을 하셨다면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의 큰 실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성공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꾼 그 목적, 비전을 담아가야 되는데 목표 지향적이었죠. 숫자적이고 내가 그런 데 집착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장우가 드리는 성공의 법칙, 첫 번째, 10%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시간, 그 다음 자기의 돈, 자기가 할 수 있는 꿈, 최소한 10%는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예, 미래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왜? 세상은 공짜 전심은 절대로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사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돌아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시지가 책을 살 때도 책 읽으려고 사지 마라. 책은 왜 사느냐? 모으려고 사는 거다. 책은 컬렉션용입니다. 여러분 가방 컬렉션 하시잖아요. 옷도 사시고. 옷이 없어서 옷 사시나요? 책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네. 왜? 가까이 있어야 읽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마인드, 생각은요, 어떨 때는 이렇게 방송을 보고, 어떨 때는 워크숍을 하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순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아주 순간에 그런 바뀌기 때문에 그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이 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끄고 읽어야죠. 그죠? 그래서 10% 최소한입니다. 20%면 더 좋습니다. 여행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주말에 하는 것도. 그리고 쇼핑센터 가서요, 아내는 열심히 찾고 다니는데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갔다가 달려오고 쉬고 있잖아요. 이거는 성공 마인드가 아닙니다. 쇼핑센터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싼 거를 많이 사면 돈을 아끼는 거다. 이 여성의 마인드입니다. 쇼핑 마인드입니다. 남자들은 헌팅 마인드, 사냥 마인드. 근데 사냥 마인드가 때에 따라서 안 좋을 수가 많이 있어요. 이게 목표 지향적이거든요. 목표 지향적. 여성의 쇼핑 마인드가 목적 지향적입니다. 느낌이잖아요. 아, 필링 오늘 좋았어, 행복했어, 건졌어 하나. 그죠? 남자들은 착 갔다 짝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둘이 좀 결합해야 돼. 혼용으로. 그죠? 그래서 내 시간의 10%를 써야겠다. 오늘부터 열심히.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두 번째, 3P입니다. 이거는 뭐냐? 참을성과 그 다음 인내심과 끈기. 지속이죠. 여러분,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잘하는 게 어렵습니다. 계속 잘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연마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요, 누가 더 잘합니까? 오래 하는 사람이 훨씬 잘합니다. 공부도 100세까지 한다면 더 잘합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 책 쓰잖아요. 100세를 살아보니. 좋은 예입니다. 끝까지 하는 분이 이깁니다. 세 번째, POP의 정신입니다. 예, POP.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POP. 예, 줄여서 하면 팝. 예, 팝. 노래이잖아, 팝. 첫째는 긍정입니다. 두 번째가 열린 것. 열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빨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열린 마음으로. 이거 대단하신 겁니다. 쉬운 거 아니세요. 그 다음은 열정입니다. 이 세 개가 묶여서 돌아갈 때 그야말로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공의 법칙. 우리 석세스 스쿨, 성공 스쿨에서 드리는 네 번째 법칙은 이겁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작게 시작.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왜? 나 해냈어. 나 했어. 이게 관건이거든요. 안 해보면 그 말 못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꿈은 크게 갖고 가야 됩니다. 꿈을 크게 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재미없습니다. 회사든 조직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요. 꿈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꿈이 없으면 호기심도 안 생깁니다. 그냥 귀찮은 거예요. 피곤하고. 그 주말에 어떻게 되면 퍼집니다. 피곤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이 없어서 집에 있는 겁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피곤해도 나갑니다. 왜? 나가면 그 피곤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퍼지잖아, 방에서요. 예. 꿈이 없으면 호기심이 꺾이죠. 호기심이 없으면 청춘이 사라지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젊은이가 아닙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크게 꿈꾸고 작게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예. 한번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듣고 보고 좋았다 해서 머무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탁 실행 계획을 짜야 됩니다. 큰 거 하나만 건지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책 읽고요. 내용이 왜 이래? 이런 분이 있지만 책을 읽고 한 줄만 건지면 책값은 건지는 겁니다. 우리 강의를 듣고도 하나만 딱 건지면은 성공은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다. 행복도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다. 이 키워드만 건져도 우리가 세상을 얻은 겁니다. 저의 여정은 저는 요새 캔디 라이프를 살아갑니다. 82년도 글로벌 기업에 입사해서 27년을 일하다 나와서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로 일을 하면서 있다가 이번에 트렌드 몬스터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트렌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K그룹에서 전화가 왔어요. 방송 전에 들어오니까 트렌드 강의해달라고. 신나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제가 2020년 기업에 가면요. 2020년은 중요합니다. 비전을 또 던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꿈이 필요합니다. 저도 새로운 꿈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제가 한 50년 정도 하게 됩니다. 브랜드 마케팅을. 장인의 길로 가는 거죠. 왜? 장인은 짧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5년 일한 사람을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잘한다고는 하지만 장인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3P의 법칙, 끈기 있게 오래 꾸준하게 그 길을 끊임없이 가야만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꿈의 여정에 성공의 여정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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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가 많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POP의 정신입니다. 긍정적이고 열려있고 열정적인 10%를 꿈과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실 분들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결론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옛날에 악마는 프라다로 입다 나왔죠. 메릴 스트립. 이번에도 뭐 노래 관련된 영화에 나왔었어요. 플로렌스라고 나왔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 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굉장히 못 부르는데 콘서트를 합니다.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카네기를 듣습니다. 무대에.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같이 살진 않아요. 벨기에 사는 남편이 좋은 기사만 내고 그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정말 그런 신문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현실을 혹평하는 그 기사를 보게 돼요. 엄청나게 혹평입니다. 충격을 받아요. 몸져 눕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이미 안 좋잖아요. 근데 사실 청중도 사실은 표를 막 보내갖고 군인들 막 불러갖고 술 취한 군인들이 막 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노래보다는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성공 마인드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후원도 많이 하고 유산을 받아갖고 이제 이렇게 그 실화의 주인공이죠. 메릴 스트립이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너무나 좋은 말을 해요. 남들이 나 욕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내 노래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잘 못 부른다고. 그건 맞는 얘기다. 하지만 내가 노래를 안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노래했어. 제가 첫 번째 성공이란 뭐라고 정의를 내렸죠? 나 해냈어. 영어로 I did it. 그게 뭐가 빠졌습니까? 잘이란, 멋있게, 아름답게, 남이 반하게. 우리 뭐 조수미 스님보다 더 잘했다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나 했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공은 어떤 명사적으로 becoming, 뭐가 되고 이렇게 따는 거, 숫자 지향적인 거, 돈 벌어가는 거 이런 목표 지향적이었다면 새로운 being의 성공, 느낌입니다. 이거는 꿈과 비전이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성공을 이루어간다. 왜? 이런 성공들이 모여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공을 못 만들어서 그러세요. 오늘 우리 MBC TV 특강을 보시고 야, 나 성공 많이 만들어야지. 하루에 수백 번 만들어야지. 행복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탕에 지금 꿈과 성공을 만나는 길에는 성공 마인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꿈과 성공을 위해서 오늘 멋있게 한번 달려가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